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아침 7시 40분 시작합니다. 요즘 밤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 있어서 오늘은 아침 일찍 촬영을 하고 30분 뒤에 출근을 하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목차를 볼게요. 2021년 2월 19일이고요. 요새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코스피에 큰 주가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뭐 원인들로 미국의 채권 금리 인상, 외국인 기관의 매도를 일단 근본적으로 뽑을 수가 있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큰 이유인데 그 원인은 비트코인 폭등이랑 테슬라 하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가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언제쯤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말 그대로 떨어지는 원인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에 증시 분석을 간단하게 하고요. 사실 어저께는 대부분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주도 섹터가 있진 않는데 거기에서도 어쨌든 좀 특징주들이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어저께 그 상한가를 갔던 또 두 가지 섹터가 있었죠. 아기상어 관련주, 그다음에 루시드 모터즈 관련주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대응 또 이렇게 단기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망을 뒷부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제 증시 분석과 조정의 원인, 그리고 아기상어 관련주인 삼성출판사, 코박스 코리아의 주가 전망, 루시드 모터스 관련주인 명신산업, 센트럴 모텍의 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5천만 원씩 매달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직장인 투자자고요. 부업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시는 이제 미국의 채권 인상 속에 아무래도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마감된 거를 보면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다우존스, 나스닥 다 마감 마무리 했죠. 하락 마무리를 했고 상해를 빼놓고는 심천, 항생, 니케이 지수도 다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5%, 코스닥은 마이너스 1.2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마감한 결과를 봐도 뭐 페이스북, 구글, 애플과 같은 기술주들 모두 하락을 했고 반도체 관련주인 엔비디아, AMD, 뭐 퀄컴 이런 곳들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테슬라, 항공주 같은 성장주들도 모두 하락 마감되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조정장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주 일요일 11시 30분부터 재테크 강의 라이브 방송이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건대입구역 북카페 세모로 11시 10분까지 오셔서 카운터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가 조정 원인인데요. 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대응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채권금리 인상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큰 원인인데 어쨌든 미국의 외국인의 이제 매도는 비트코인의 폭락과 테슬라의 하락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와서 기술주 하락의 러시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일단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1조 4,676억 원을 매수했고 외국인이 8,570억 원 매도, 기관이 6,130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 리밸런싱을 위해서 40조 이상은 더 팔아야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5월까지는 매수세로 전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결국에 기댈 수 있는 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특히 이제 연기금은 역대 최장 35일 연속 순매도 중인데 작년에 12월 24일부터 어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도 중이고 그 기간 동안 총 팔아치운 금액이 12조나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의 순매도 금액은 22조 이상이 되고요. 연기금이 그 중에 절반을 차지하는데 연기금의 종류는 뭐 연금, 기금, 국민연금, 뭐 행정공제, 우정사업본부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연기금의 자산 배분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데 뭐 리밸런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6.8%. 어쨌든 이게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16.8%로 맞춰져 있는 거고 올해 뭐 회의를 통해서 다시 변경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올해 목표치는 16.8%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낮춰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채권금리 인상하면서 채권 가락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대로 채권 비중이 감소를 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욕을 먹어가면서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는 2022년 자산 배분 목표 비중이 공개되는 5, 6월쯤 매수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도를 많이 했지만 그때는 더 매수세로 돌아서서 작년 말처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하는데,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제 연기금 순매도는 코스피 대형주에 집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뭐 삼성 SDI, 네이버, 셀트리온 이런 게 이제 작년 말에 상승을 많이 했죠. 근데 그게 올해 들어서 좀 대형주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이렇게 이제 연기금이 순매도를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기 때문에 팔고 있어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기간 매도는 5월 이후나 돼야 매수세로 전반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증시가 더 오를 수 있다. 뭐 3,400도 넘을 수가 있겠다. 그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 수급은 미채권 금리 인상과 함께 다음 주제인 비트코인 폭등, 테슬라 하락과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터인데, 비트코인 폭등과 테슬라 하락이 채권 금리보다도 더 큰 원인이라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채권 금리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비트코인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유동성 축소 때문이 아닌 경기 부양책 강화에 따른 성장 기대감으로 인한 건전한 금리 상승이라고 보는 게 전문가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문제는 어쨌든 금리 위에 테일 리스크를 줄 수 있는 비트코인 폭등이죠. 폭등과 이제 테슬라 주가의 하락인데, 오늘도 테슬라가 1.5% 하락 마감을 했고요. 어쨌든 그 리포터에 따르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비트코인을 언급한 시점 이후로 1조 7천억 원을 테슬라가 투자를 했죠. 그때부터 이제 폭등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오늘 기준으로 5만 2천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의 투자 이후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뭐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또 상승을 부추겼는데, 마스터카드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에 추가할 계획을 밝혔고, 뉴욕 멜린 은행이 암호화폐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가 확정적이진 않지만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유동성 확대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과열 또는 버블 논란으로서, 뭐 예전에 지난주 제가 2주 전에도 이제 콘텐츠를 많이 했었던 게임스탑 폭등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시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그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 왜 중요하냐면, 테슬라는 사실 성장주와 미래 산업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PER이 그렇게 높은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조정은 미증시 전반에 단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아시아 증시 속에서도 대만의 TSMC가 올해 들어서 TSMC가 올해 들어서 25% 상승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정장에서도, 아시아 조정장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 반도체주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리포트들을 찾아봤는데요. 디램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랜드 가격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상황은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소개했던 것처럼 텍사스 지금 지방에 굉장히 한파가 왔죠. 미국에 한파가 와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들이 몇 곳이 정전이 돼서 지금 문을 닫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더 부족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격이 오르고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라고 뭐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된다는 거는 결국엔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데 장착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제품 생산 자체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뭐 완제품이 생산이 적어지는 거니까 납품사인 반도체 매출도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정상 가동화가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매출로 이어지는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코멘트 드리고요.
이제 다음 장표는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과 밸류에이션의 비교인데, 그만큼 퓨어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LG전자, DB하이텍,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뭐 소부장, OLED 이쪽에 대한 그런 주가 전망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쪽 모두가 뭐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라든지 주가 변동률 또는 PER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미국 채권 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현재 우리가 조정장을 오늘까지도 겪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단기약자이기 때문에 소멸될 거고,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테슬라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또 테슬라도 지금 조정폭이 오늘도 어쨌든 1% 이상 하락인데, 이제 그런 조정폭들이 좀 줄어들면은 뭐 다음 주부터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고요.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 당연히 아시아 증시나 한국 증시에도 그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이 돼서 일정 부분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어쨌든 그럼에도 IT 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게 어제자로 나온 리포터들의 특징이고요.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조정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처럼 1분기 실적 예측이 나오기 시작하는 3월, 결국엔 1, 2, 3월이 1분기잖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3월 달부터는 현재 뭐 삼성전자에 물린 분들도 꽤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 이제 물려 있는데, 3월부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 예측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큰 매출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의견이고요. 올해 어쨌든 공급 부족에 대한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그 실적 결과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하반기에는 큰 상승도 있을 수 있다. 작년 말처럼 뭐 9만 원 이상도, 뭐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어제자의 이제 증시 분석인데, 사실 어제는 전체적으로는 조정장이어서 뭐 특별하게 뭐 섹터별로 이슈를 볼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보다는 오늘의 상한가를 일단 소개를 할게요. 어제의 상한가는 일단 쿠팡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였었던 다날, 그리고 아기상어 관련주인 삼성출판사, 루시드모터스 관련주인 센트럴모텍이 좀 눈에 띄어서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왜냐면 그건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징 섹터로는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 쿠팡 관련주들이 반대로 제로 소멸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틀 전에 월요일에 쿠팡 관련주들 콘텐츠를 찍었었고, 화요일에 이제 쿠팡 관련주 콘텐츠 찍고, 수요일에는 쿠팡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못 간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이 상승력이 있다고. 그래서 월화수에 많이 올랐었던 쿠팡 관련주들이 동방, 뭐 미래생명자원, KTH, 대형포장, 영풍재즈가 20% 이상 폭락을 했어요. 이건 제가 9시 40분에 그 캡처를 한 거지만, 어쨌든 더 많이 폭락을 해서 마감이 됐는데, 대신에 제가 이제 월화수에 덜 올라서 목요일에 오를 것이라고 한 쿠팡 관련주들 5개는 모두 장초에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게 방송에서 보여드렸었던 장표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 장표를 띄우면서 흥국 F&B나 쇼박스, 셔틀뱅크, 다날,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제 장초에 급상승할 것이다. 대신에, 그리고 또 제가 쇼박스도 매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9시 한 44분에 그때 캡처를 했었던 이게 이제 9시 44분에 캡처를 했던 것들인데, 어쨌든 해당 종목들이 다 이제 5%에서 30%까지 높은 상승이 있었고요.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 재료라서 장초에 빨리 매매를 하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도 좀 주의사항으로 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쇼박스를 보시면은, 쇼박스가 맨 아래에 있죠. 쇼박스가 제가 수요일 3시 한 15분쯤 정도에 매수를 했고요. 매수를 5,650원에 했고, 목요일 장초에 30분 정도에 9시 30분 정도에 매도를 해서 한 7% 정도 수익을 얻었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직접 사는 것들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1월부터 지금 이게 2월 19일까지인데, 어쨌든 한 6,200, 6,300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카카오하고 LG전자를 좀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조선주까지.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하면은 한 1억 가까이는 1, 2월 달에 합쳐서 이제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장초 단기 매매도 가능한 어제 특징 섹터인 아기상어 관련주, 삼성출판사인 토박스코리아, 루시드모터스 관련주인 명신산업,
전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기상어 다들 아시죠? 제가 지금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좀 혀가 꼬였는데, 어쨌든 쿠팡이 나스닥 상장 이슈가 되면서 그 예전부터 나스닥 상장 풍문이 돌았었던 이제 아기상장 관련주, 여기 보면 핑크퐁이라고 써 있죠. 핑크퐁이 제작사고요. 거기 이제 핑크퐁이 스마트 스터디에 이제 소속이 돼 있는데, 어쨌든 거기 관련주가 계속 나스닥에 뭐 직접 상장을 할 거다라는 말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아기상어는 어쨌든 지금 전 세계 유튜브 동영상 중에 조회수 1위죠, 1위. 그래서 70억 뷰가 현재 넘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핑크퐁이라고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상한가가 간 게 뭐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2019년 10월 달 기사예요. 10월 22일인데 이때도 같은 이유로 삼성출판사와 토박스 코리아가 아기상어로 급등해서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게 어제도 이제 반복이 된 거죠. 이번 주 수목에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고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출판사는 핑크퐁 제작사, 그래서 뭐 스마트 스터디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수목 이틀 상한가로, 그 대신에 그만큼 수목 이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재료 소멸에 대한 폭락 리스크가 커진 상태고, 오늘부터 이제 단일가 매매 기간이죠. 3일 동안.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화요일까지 단일가 매매 기간이고요. 단일가 매매 기간에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좀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좀 단점이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30분 단위, 10분 단위로 그 매매를 끊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동시에 반영되다 보면은 이렇게 뭐 갑자기 세력들이 다 던지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좀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래는 한 25,000원대로 거래되는 주식인데 이틀 상한가 2번 하면서 이제 4만원대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스마트 스터디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대한 그 논의 진행이 없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발표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과열된 분위기는 오늘까지도 이어질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별도 공시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쿠팡 때문에 덩달아서 이슈가 된 거라서 지금 같은 조정장에는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어쨌든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장중 하락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요. 왜냐면 여기 이게 뭐 직접적인 매출과 이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뭐 협력 관계랑 이렇게 된 공시 발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뭐 스마트 스터디가 나사 상장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언제 발표하겠다 이런 것도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대신에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출판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재료 소멸에 따른 폭락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다라는 부분이고, 단일가 거래가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투매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서 초보자들은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프는 이렇게 차트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갭상승 띄운 다음에 또 상한가를 한 상태라서 상당히 그 올라간 폭이 커서 그만큼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진 상태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토박스 코리아인데, 토박스 코리아는 핑크퐁과 상호가족 캐릭터 제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어제 종가가 이제 16.7%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아쉬운 건 이제 윗꼬리가 10% 이상 달려서 이 역시 폭락 리스크가 이제 크다는 부분입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윗꼬리가 이제 크게 달려서 하락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장초에 시가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하고요.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좀 급등을 하면 빨리 들어갔다가 바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은 제가 아까 쇼박스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5%에서 6%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기 상어주보다는 루시드 모터주 관련주에 앞으로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번 달 안에는 스펙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 모터주 관련주고요. 테슬라의 라이벌로 좀 꼽히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부품주로 불리는 명신산업도 스페이스X 관련해서 상승을 했고, 루시드 모터스와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은 센트럴 모텍이 이제 상승을 많이 했는데, 테슬라 관련주 스페이스X는 이번 주에 항공우주 관련 섹터가 다 상승한 이유기도 하죠. 8억 5천만 달러를 펀딩 유치를 성공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무려 81조로 인정받으면서, 물론 스테링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산업인 명신산업 그 부품 하청업체인
명신산업도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16.55% 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고, 근데 명신산업과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다루긴 했지만 사실은 뭐 테슬라와 함께 명운을 같이 하는 회사라서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래서 1월 달에 사실 좀 많이 떨어졌던 회사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루시드 에어를 만들고 있는 루시드 모터즈 관련주인데, 어쨌든 참 멋있죠. 차가 고급차고, 그리고 또 심지어 1회 주행 거리가, 제가 이틀 전에 그 전기차 관련돼서도 콘텐츠를 올렸었죠. 주말에 보면은 이건 832km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보통 전기차가 한 500 내외, 6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 832로 뭐 거의 현존하는 최고의 배터리 성능이라고도 볼 수 있고, 거기다 또 디자인까지 멋있으니까 물론 비싼 차긴 하죠. 한 9천만 원 정도, 한 9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 그래도 어쨌든 루시드 모터즈 관련주인 센트럴 모텍이 어저께 상한가를 쳤는데 17일에 루시드 모터스가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 추진을 하겠다는 보도가 뜨면서 또 이번 달 안에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센트럴 모텍과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테슬라, GM, 포드에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루시드 모터스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설립된 꽤 오래된 회사고요. 그래서 그 두 주식의 이제 전망을 좀 보면은, 명신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꼬리 7.2% 달고서 16.55% 마감을 했고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과거 차트가 보면 어쨌든 테슬라가 오르면은, 새벽에 오르면은 그날 이제 명신산업 아침에 사면은 좀 많이 오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엔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달 들어서 특히 테슬라가 가격 조정을 겪으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가 이제 어저께 오랜만에 급등을 한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장초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오늘 물리더라도 좀 더 보유해도 괜찮다는 의견인데, 어쨌든 보면은 차트를 볼게요. 이렇게 세력들이 좀 매집을 한 상태죠. 두 번 띄우고서 이제 세력들이 매집한 후에 어저께 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는데,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는 상장 발표가 이번 달 중으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오늘 이상, 금요일 이상으로 다음 주에도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저는 뭐 장초 좀 분위기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뭐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음 주까지 가져갈 계획을 하든지, 그거는 차트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자를 정리를 해보면은, 어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이번 주는 화요일부터 이제 나스닥 폭락과 함께 코스피가 수목 조정을 겪으면서 특히나 대형주 섹터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 대신에 뭐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움직였고 이제 큰 상승을 했었고, 월화수가 큰 상승을 했던 쿠팡 관련주가 재료 소멸되어서 일정 부분은 이제 아기상호 관련주라든지 이런 루시드 모터즈 관련주, 이런 곳들, 이런 테마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인 금요일에 장초 상승에 따른 단기 매매를 대응하면은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저는 물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가 계속 밀고 있는 그 테라법이라고 제가 이름 지은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뭐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스페이스X 관련된 위성, 태양광 관련주, 이런 것들은 사실 올해 거의 화두라고 할 수 있죠. 뭐 작년에 반도체가 이렇게 화두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기업들을 사실은 오랫동안 보유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인데, 어쨌든 다만 이제 최근에 조정을 1월 중순부터 이제 계속 코스피가 좀 조정이잖아요. 3,100 넘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많이 조정을 겪다 보니까 최근에 움직임이 좀 더디고, 그래서 뭐 이렇게 소형주라든지 좀 테마주로 움직이는 섹터주들을 좀 대응을 하면은 일정 부분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테마주 섹터를 이제 정리해서 올렸었던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좋은 종목들을 좀 발굴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상으로 끝났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은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경매, 아파트 청약, 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뭐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재테크와 관련된 다양한 스터디를 매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와 이제 온라인 스터디 모두가 진행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정보에 나온 주소를 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2월 19일 이렇게 마감을 8시로 했는데요.
저도 이제 씻고서 바로 출근을 해야 돼서 어쨌든 오늘도 젊은 부자님들의 성공 투자와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